자, 9월 25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법을 복합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패턴들이 있었는데, 일단 조건문의 대표주자, if문, 그 다음에 반복문의 대표주자, for문. 얘네들을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제 조합해서 쓰는 거였죠. 첫 번째가 if문 안에 if문이 있는 케이스였어요.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서 앞에 조건이 참이면은 조건을 한번 더 보면 되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조건이 참일 때 추가적으로 세부 조건을 선택하는 거다 라고 여기시면 될 거예요. 상세 조건 판별. 상세 조건을 판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f문 안에 for문이 있는 케이스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반복문의 수행 여부를 검사하는 거다. 요 반복문을 할지 안 할지 if문으로 먼저 한번 체크하고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케이스가 for문 안에 if문이 있는 경우였는데, 요거는 반복의 매 회차마다 조건을 판별하는 걸로 했어요. 조건을 판별하는 거다. 그래서 주로 이 포문에서 만든 초기식, 얘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반복의 초기식 변수를 검사한다. 자, 요 세 가지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게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 경우. 자, 일단 부모 반복문, 부모와 자식의 조건 변수가 겹치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i를 0이라고 만들고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해보죠. i 플러스. 근데 여기서 또 i는 0이라고 하고 i가 9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변수 겹쳐서 만들었다라고 치면, 바깥에서 처음에 i가 0이라고 세팅하고 들어오죠. 조건 참이니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i가 또 0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고 9보다 작을 때까지 여기를 반복해라 라고 하면은 i는 0, 1, 2, 3, 4, 5, 6, 7, 8까지는 참이니까 반복하고, 9가 되면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여기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일로 들어가면은 i가 10이 되죠. 그럼 이 조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의 반복이 자기가 할 거를 다 못하고 끝나버려요. 이런 식으로 반복이 엉켜요. 그래서 변수가 겹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1회마다 자식 반복문은 매번 새로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는데, 자, 오늘 시작할 내용은 반복 범위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식 반복문의 조건식이 자식 반복문의 조건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for let i는 0부터 i가 5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안에서 반복을 또 만들죠. for let j는 0부터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건 조건식이죠. 자, 이 자식 반복문의 조건식이 부모 반복문의 조건 변수, 이 i. 이 i를 써서 여기서 계산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식으로. 그럼 i 값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 와중에 여기서 계속 계산이 이루어지니까 자식 반복문의 반복 범위가 i 값에 따라 계속 변한다고요. 어떤 케이스인지 볼게요. 자, i가 0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 그러면 i의 변화량은 0부터 4까지 일씩 증가죠. 자, 그러면 i가 0, 1, 2, 3, 4까지가 가요. 자, 그럼 이제 i가 0일 때 j가 0부터 j는 i 플러스 1까지라고 그랬죠. 지금 i가 0이잖아요. 그러면은 j는 1보다 작다죠. 그럼 0부터 0까지 일씩 증가. j는 0부터 0까지 일씩 증가. 꼴랑 한 번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i가 1이 되면 j는 1 플러스 1이니까 2보다 작다죠. 그럼 j는 0부터 1까지 일씩 증가. 2가 되면 자, 2가 되면 0부터 j는 3보다 작다죠. 그럼 범위량은 얼마예요? 0부터 2까지죠. 일씩 증가.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i가 1 증가할 때마다 j가 수행하는 횟수가 한 번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문의 범위를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반복을 할 때 부모 거랑 자식 거가 그냥 딱딱 각 맞춰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냥 변수 설정하면 돼요. 근데 부모가 총 5번을 해야 돼요. 그 와중에 0일 때, 부모가 0일 때 자식은 3번, 1일 때 자식은 2번, 2일 때 4번, 3일 때 6번, 4일 때 2번. 일단 부모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와중에 0일 때 자식은 3번. 1번, 2번, 3번.
1일 때 한 번, 두 번. 2일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3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일 때 한 번, 두 번. 크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하는데 그 와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하는데 그 와중에 안에서 뭔가 수행하는 횟수가 이렇게 계속 변할 수 있다고요. 이거 뭐 그린 것 같으세요? 대댓글 그려놓은 거예요. 댓글 밑에 댓글 달려있는 거. 댓글 개수 안에 다른 사람들이 댓글 안에 댓글 또 달아놓은 게 몇 개씩 달 수 있다고 딱딱 개수 맞춰놓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 막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반복 횟수를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큰 댓글 수만큼 반복 돌면서 대댓글 수만큼 반복 횟수는 매번 동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 i가 0일 때 i가 0부터 j1까지, i가 1일 때 j는 0일, i가 2일 때 j는 0, 1, 2, 3일 때 0, 1, 2, 3, 4일 때 0,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뭐냐면은 별짓기 예제예요. 실행 결과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별이 한 줄 지나갈 때마다 출력되는 개수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어떤 컨텐츠가 행과 열로 구성이 되면 부모 반복문이 무조건 행을 담당하고요. 자식 반복문이 열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포문이 지금 두 개로 겹쳐야 되는데 바깥의 포문은 몇 줄인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안쪽의 반복문은 한 줄당 이거를 몇 개씩 만들어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모 반복문을 i라고 하고 자식 반복문을 j라고 했을 때 그럼 0, 1, 2, 3, 4, 5, 6으로 가죠. 반복 돌릴 때 0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해요. 아직까지는 좀 갈등이 될 거예요.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무조건 0부터 시작하세요. 진짜 정말 이제 특별한 경우 1로 시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제외하고는 그냥 습관적으로 0부터 시작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 단원에 나올 배열이라는 부분하고 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왜 그런지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언어들은요, 카운트할 때 무조건 0부터 카운트합니다. 자, 그럼 총 7줄이에요. 7행. 그러면은 0부터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0부터 6까지 하면은 7번 하는 거죠. 0, 1, 2, 3, 4, 5, 6, 7번. 그러면 조건은 7보다 작다. 오히려 이게 조건 세우기 쉬운 게 0부터 시작해서 7번 할 거다. 그럼 요거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돼요. 무조건. 내가 100번 해야 된다. 라고 하면 0부터 100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0부터 99까지 100이에요. 자, 7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let i는 0부터 i가 7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부모 반복문의 조건을 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for let j는 0부터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갈 걸 우리가 식을 세워줘야 돼요. j 플러스 플러스 이제 규칙을 찾아보자고요. 한 번 하는 거죠. 한 번 하는 거면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2번 나와야 되죠. 2보다 작다, 3번 나와야 되죠. 3보다 작다, 4번 나와야죠. 4보다 작다.
0일 때 1보다 작다, 1일 때 2보다 작다, 2일 때 3보다 작다, 3일 때 4보다 작다. 규칙 찾아보세요. 이거 못 찾겠어요? J는 I 플러스 1보다 작다. J는 I 플러스 1보다 작다. 자, 그럼 이제 조건이 섰으니까 얘를 어떻게 출력할지를 정해주면 돼요. 자,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어떤 합계를 구할 때 바깥에 있으면은 전체 반복문에 대한 총합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바깥에 게 한 바퀴 돌 때마다 리셋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만듭니다. 자, i가 0일 때 빈 문장을 하나 만들고 i가 0일 때 얘는 1회 하는 거죠. 여기다가 빈 문자열에 별을 누적 합산해요. 문자열과 문자열에 덧셈은 연결이죠. 그러니까 STL은 별이 되겠죠. 출력합니다. 그럼 별 하나 출력돼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하나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거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2회 하는 거죠. 별을 한 번 갖다 붙이고 두 번 갖다 붙여요. 또 출력해요. 그럼 두 번 나오겠죠. 이렇게 계속 반복할 때마다 별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자, 이거 지금 반복문 2개, 9번하고 10번이 둘 다 똑같은 반복문이라서 요거까지는 할 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 들으면 그래도 무슨 말인지 따라올 만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기 그 예제 2개 하시고 예제 2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지금 요 화면 준비하면서 녹화에는 다 들어갔는데 빔 프로젝트를 잠깐 잠궈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한 게 안 보였을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11번 예제인데요. 11번 예제 파일 열어보지 마시고요. 답안이니까. 이게 지금 10번 예제를 완전히 똑같이 한 상태에서 제가 네모친 것만 바꾼 거거든요. 이 네모친 조건식만 수정해서 결과를 역순으로 찍어보세요. 딴 데는 손대시면 안 돼요. 여기만 손대는 거예요. 이 예제 냈을 때 아예 반복문을 처음부터 다 다시 만들어버리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건 문제의 취지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취지는 조건식을 내가 계산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거든요. 여기만 하시면 돼요. 이 문제를 이제 통칭 별짓기라고 해요. 인터넷에서 별짓기라고 찾아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 있어요, 별짓기는요. 찾아보면은 자, 요게 가장 일반 유형들이에요. 순차, 역순,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케이스. 여기서 지금 우린 앞에 거 2개를 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한데 조금 가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한 거죠, 지금? 조금 가다 보면은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이런 거 찍는 것도 있고. 이런 애들. 난 개인적으로 이거 제정신 아니라고 봐.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그 백준이라고 하는 코딩 테스트 연습하는 사이트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 별짓기 유형을 124개인가를 내놨어요. 그렇게까지 할 건가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어쨌건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야 진짜 미쳤다 싶었던 게 별짓기로 다스베이더 얼굴 그려놓은 걸 봤어요. 검색이 되나? 지금은 검색이 안 되네요. 별짓기로 스타워즈 이 다스베이더 요 얼굴을 찍어놨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소한 지금 소개해드린 유형 두 개는 알고리즘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이 두 가지 정도는 그 정복을 하셔야 되고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수학 공식은 이해보다 암기가 먼저예요.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코드 통째로 외우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i가 0부터 6까지입니다. 0, 1, 2, 3, 4, 5, 6이에요. i가 0일 때 별이 7개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i가 0일 때 j는 7회를 해야 돼요. 7회. 1일 때는 6회, 2일 때는 5회, 3일 때는 4회. 제가 여기만 고치라 그랬죠? 그럼 j는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0부터 7번을 하기 위한 조건식. 7보다 작다. 6번을 하려면 6보다 작다, 5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i가 일찍 증가한다는 거랑 바깥의 반복문이 전체 7번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7, 6, 5, 4, 3, 2, 1이 되려면 i는 0, 1, 2, 3, 4가 되고요. 그럼 7 빼기 0은 7번, 7 빼기 6은 6번, 7 빼기 2는 5번. 결국은 7 빼기 i번이에요. 이렇게. 자, 아마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네, 전 그 말 나올 때마다 과연 저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소릴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알고리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컴퓨터가 따라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이다. 이건 지금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컴퓨터에 한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키백과에서 정의하고 있는 걸 보면은 수학과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정의한 일련의 단계적 절차. 컴퓨터에서뿐만 아니라 수학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정의한 절차라고 돼 있죠. 이걸 우리는 어렸을 때 공식이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수학적 공식이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뭐 근해 공식이라든지 무슨 곱셈 공식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컴퓨터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거라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그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할 때 좀 더 나오겠지만, 이미 함수라는 단어를 어렸을 때 우리 어디서 들어봤죠? 윤리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프로그램의 그 함수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었던 fx는 ax 플러스 1, 그거랑 완전히 일치합니다. 개념이요. 그래서 좀 수학을 일단은 좀 너무 깊이 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몰랐어요. 내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 줄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에이 동계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내 밥벌이가 됐더라고. 자, 별 역순 찍기였고요. 이제 5단원을 마무리를 합시다. 자, 반복문 안에서의 흐름 제어인데요. 여기서는 예하고 2개를 소개를 할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 공부하다 보면 예하거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요. 예하거를 쉽게 풀이하면 기능이 정해져 있는 약속된 단어예요. 예를 들면 우리 if, for, 스위치 이런 것들이 다 그 기능이 정해져 있는 단어였죠. 이런 것들이 예하거예요. 스위치라든지 뭐 케이스, while 뭐 이런 것들이요. else도 있었죠. 여태까지 요만큼은 이제 예하거를 배웠고요. true, false도 일종의 예하거고. 자, 요번에 소개할 거는 break와 continue라고 하는 예하거예요. 자, 이 2개를 말하기 전에 먼저 무한 루프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보죠. 절대로 조건식이 종료되지 않는 형태의 반복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while 해놓고 안에다 true라고 대놓고 적는 거. 여기가 어떤 수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 수식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내가 어떻게든 조작할 여지가 있는데 while문 안에 대놓고 true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멈출 방법이 없어요. 영원히 도는 거예요. 뭐 비슷한 케이스를 하나 들어본다고 하면은 for let i는 0부터 i가 1보다 작은 동안, 근데 i가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안 멈춰요. 플러스가 되면은 한 번 딱 수행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하니까 i가 1이 되니까 멈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점 작아지죠. 여기서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멈춥니다. 자, 이런 케이스를 이제 무한 루프라고 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프론트엔드는 무한 루프를 구사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백엔드는 가능하긴 해요. 백엔드는 무한 루프 구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케이스 있어요. 그 이미지 파일 같은 거 업로드 할 때 쭉 드래그해서 업로드 하잖아요. 한 개씩 업로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올리고 싶은 만큼 드래그해서 업로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몇 개 드래그 할지 어떻게 알아? 일단 무한루프 돌리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자, 그렇게 반복문을 몇 번 수행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무한루프 형태로 지정을 해요. 대신에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반복의 중단 여부를 결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반복문 안에서 흐름 제어 기능을 갖는 키워드가 continue하고 break인데, continue는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해요. 무조건. for는 증감식으로 이동해요. break는 현재 반복문을 강제로 종료하고 무조건 블록을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or 뭔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다 뭔가 코딩을 하고 여기다가 break라고 걸어버리면 이거는 반복문인데 반복문이 아니에요.
왜냐면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그냥 끝내고 나가버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어떤 조건을 감싸요.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만 반복을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while에 대한 무한 루프예요. 요거는 지금 이 예제는요. continue하고 break라고 하는 키워드의 기능을 소개하기 위해서 좀 억지로 만든 예제예요. 자, 어떤 케이스인지 볼게요. 초기식, 그 다음에 조건식, 무한 루프죠? 얘는 증감식을 여기다 뒀어요. 자, 0, y가 0이에요, 처음에. 그러면은 증감식에 의해서 1이 되죠. 자,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아니죠? 패스. y가 10보다 크다. 아니죠? 패스. 그러면 헬로 월드라고 하고 y를 한번 찍습니다. 1 출력되겠죠? 돌아가요. 이제 2가 되죠. 2를 2로 나눈 나머지 0이다. 맞죠? 그럼 이 포문 안으로 들어가서 컨티뉴를 만나잖아요. 이 컨티뉴를 만나면 무조건 조건식으로 띄워요. 밑에를 안 하고 여기서 일로 워프하는 거예요. 자, y가 또 증가해요. 3이죠. 그럼 이 품은 패스. 10보다 크다. 아니죠. 패스. 출력. 돌아가요. 그럼 이제 4가 되죠? 컨티뉴 걸리죠? 넘어가요. 그럼 y도 증가하니까 5가 되죠? 패스, 여기도 5. 패스, 출력. 돌아가요. 그럼 6 되죠? 컨티뉴에 걸리죠? 돌아가요. 7 되죠? 6 되고 7 됩니다. 그럼 이 품은 패스, 여기도 패스, 출력. 돌아가요. 증가하니까 8 되죠? 그럼 여기 걸리니까 컨티뉴. 또 증가해요. 9 되죠? 그러면 이 품은 넘어가고 9가 10보다 크다. 아니죠? 그럼 넘어가니까 여기서 출력. 돌아가요. 10대죠? 그러면 이 품문에 걸리니까 컨티뉴. y는 그 다음에 또 11이 되죠? 그 다음에 11이 10보다 크다. 맞죠? 그럼 브레이크 걸리죠? 브레이크 걸리면 그냥 나가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10보다 작은 동안 홀수만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거면 while, 만약에 while문을 쓴다면 let i는 1, i가 10보다 작은 동안 if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console.log에 뭐 %d 해놓고 여기다 y를 출력해라 라고 한 다음에 i++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해도 홀수만 출력합니다. y가 아니고 i죠. 홀수만 출력합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1에서 2씩 커지면 13579잖아. 이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 예제는 단순히 그냥 컨티뉴와 브레이크의 기능을 소개하려고 약간 억지스럽게 만든 예제예요. 자, 13번. 같은 예제입니다. 얘도 홀수만 출력합니다. 헬로월드 13579. 자, i는 0부터 true. 조건식이 그냥 true네요. 참이네. 그럼 0부터 무한대까지예요. 1씩 증가. 그럼 이제 i가 0일 때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0을 0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나머지 0 맞아요. 0 나누기 2는 몫은 0이고 나머지 0이고.
컨티뉴. 1 증가하죠? 포모는 컨티뉴 걸면 1로 가요. 다시 와요. 1을 2로 나눈 나머지 0이다. 패스. 10보다 크다. 패스. 여기서 1 출력. 자, 다시 돌아가서 2가 돼요. 그럼 컨티뉴. 3이 돼요. 패스, 패스, 3 출력. 이런 식으로 1, 4, 5, 7, 9까지 가고 i가 10이 되면 if문에 걸려서 넘어가고 11이 되면 두 번째 if문에 걸려서 브레이크 걸려서 빠져나간다. 자, 여기서는 컨티뉴와 브레이크의 기능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번 교시에 요거 컨티뉴하고 브레이크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 2, 3, 4, 5, 6, 7까지 해보세요. 풀이는 제가 9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 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포문을 써서 0부터 10 미만의 정수 중에서 홀수만을 큰 수부터 출력을 해요. 이것도 풀이가 여러 개가 나와요. 자, 일단 제일 쉬운 거. 자, 0부터 10 미만의 정수 중에서 홀수만을 큰 수부터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반복을 거꾸로 돌려야 돼요. 그럼 let i는 몇부터 시작해야 돼요? 10 미만인데? 그 9가 제일 쉽죠. 그 다음에 i가 0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0이 포함돼야 되죠. 그러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i가 1씩 감소해야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홀수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if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아니면은 0이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때 console.log에서 i만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풀이. 만약에 if문을 안 쓰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비슷한 거 보여드렸어요. 여기에서 if문을 안 쓰고 하려면. 자, 9부터 1씩 줄어들면서 홀수만 한번 읊어보세요. 9, 7, 5죠. 몇씩 끼워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2씩 감소시키면 되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오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배운 대로 0부터 10보다 작다로 출력하고 싶다. 0부터 10보다 작다로 1씩 증가시키면서 출력해야겠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9, 그 다음에 7, 6 이렇게 출력되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9 빼기 i라고 해보면 이렇게 해도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987654321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지금 if문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 if문을 한번 감싸면 if 9 빼기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근데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니까 괄호로 묶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2번 풀이를 접목하면 네 번째 풀이 이 부분을 빼고 갈 거다라고 하면 여기가 2씩 증가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마 찾아보면 더 많은 풀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문제 2번은 1번 문제를 그대로 와일문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이거 네 가지를 한번 와일문으로 바꿔볼까요? 요거 네 가지를 와일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문제 2. 자, 일단은 while문은 초기식이 밖으로 빠져야 됩니다. for는 while로 바뀌죠? 괄호 안에는 조건식만 남는 거고 증감식이 웬만해서는 밑으로 빠지죠. 자, 이렇게 해서 되나 한번 해보죠. 네, 똑같이 결과 나오죠. 그럼 밑에 거는 초기식이 위로 빠지죠. while 그 다음에 증감식이 밑으로 들어가면 되죠. 자, 지금 여기서 에러 표시 나오는 게 위에 i라는 변수 만들어 놓고 밑에 또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i2로 바꿉시다. 이렇게. 자, 나머지도 똑같이 바꿀 수 있겠죠. while문하고 for문은 구문의 구조만 틀린 거지 내용은 완전히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번엔 i3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키워드가 while로 바꾸면 되죠. 똑같이 풀리고요. 자, 마지막 것도 정리할게요. 자, 변수는 i4로 바꿀게요. 이렇게요. 사실 지금 2번 문제까지는 뭐 굳이 구사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while문을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for문으로 만드는 것만 좀 익숙해지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기대하는 거는 1번 정도는 그래도 직접 생각해 낼 수 있는 수준이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생각했을 때 내가 2번도 내가 조금만 더 연습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번, 4번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되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3. 1부터 20 미만의 정수 중에서 2 또는 3의 배수인 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일단은 문장 맨 끝에 있는 게 총합을 구하라잖아요.
총합을 구하면은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일단 합산을 할 변수 무조건 하나 만들고 시작하라 그랬죠. let sum은 0이라고 하나 준비할게요. 자, 반복문 범위 for let i는 몇부터? 1부터 20 미만이니까 i는 20보다 작다면 되죠. 그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 자, 여기서 합계를 내는데 합계의 조건이 i가 일단 2의 배수여야 돼요. 2의 배수라는 얘기는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죠. 5어란 얘기예요. and가 아니고 5어예요. and는 공배수인데 이건 지금 공배수 구하는 게 아니에요. 공배수 구하는 건 이미 지난 시간에 예제로 나왔었잖아요. 설마 똑같은 문제 또 냈겠어요? 5어. i가 3으로 나눈 나머지. 자, 이거의 총합을 구하래요. 여기다가 i를 합산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콘솔.로그에 썸을 넣어주면은 117 나오죠. 자, 넘어갈게요. 자, 지금은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거 다 하면 톡방에 또 올려드릴 거니까. 자, 문제 4번. 일단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대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주사위의 눈금은 몇부터면? 1부터 6. 자, 주사위에 대한 경우의 수가 첫 번째 주사위가 1, 2, 3, 4, 5, 6일 때, 두 번째 주사위는 첫 번째가 1일 때 두 번째가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사위가 2일 때 또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첫 번째 주사위의 눈금이 하나 바뀔 때마다 두 번째 주사위도 모든 수를 다 경우의 수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반복문 두 개 겹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출력하고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수를 세는 거는 총합의 응용이에요. 여러분들 개수 셀 때 손가락 하나씩 꺾어서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씩 합계네요. 손가락 하나 꺾는다는 게 의미가 뭐야? 1을 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계를 낼 때 1씩 더해주면 돼요.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1씩 증가시키는 게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셀 경우에는 0으로 초기화된 변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사위의 반복 for let i는 1부터 i가 7보다 작은 동안 혹은 6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여기 1이죠. 강사님이 아까 무조건 0부터 돌리려며 0부터 돌려도 돼요. 대신에 i 값에 플러스 1 해주면 되지 뭐. 그럼 주사위 눈금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는 for let j는 1부터 j는 7보다 작은 동안 j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주사위의 눈금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숫자 두 개에서 ij 출력하면은 이게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첫 번째 주사위가 1일 때 두 번째 주사위 1, 2, 3, 4, 5, 6. 두 번째 주사위가 2일 때 그 다음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여기서 개수를 세는 게 두 주사위 눈의 합이 6이 돼야 된대요. 그 말인즉슨 첫 번째 주사위의 눈과 두 번째 주사위 눈을 더한 게 6이라는 거니까 if문을 한번 더 넣어주면 되죠. if i 플러스 j가 6이라면 출력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출력을 해보면 두 주사의 눈의 합이 6인 경우만 출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몇 개인지 개수를 세면 돼요. 개수를 셀 변수에다가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개수 세는 거는 1씩 증가시키면 돼요.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1씩 증가. 이 개수 세기예요. 플러스 이퀄 1이라고 해도 되고 플러스 플러스라고 해도 되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카운트가 몇 개인지 출력하면 되니까 경우의 수는 카운트 개입니다 라고 출력할 수 있으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5번부터는 아까 별짓기의 응용입니다. 아마 5번부터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아닌가? 다 어려웠나? 자, 5번부터는 이제 아까 별짓기의 중첩인데 지금 출력 결과물이 행과 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과 열이 돼 있으면 일단 무조건 반복 중첩이에요. 그럼 바깥에 게 뭘 담당한다? 행. 자, 그럼 행의 반복 범위는 0부터 3까지니까 이걸 구성하면 for let i는 0부터 i는 4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열도 몇 개예요? 4개죠? 4칸이잖아요. 출력되는 칸도. 그러면 안쪽에 있는 반복문도 범위는 똑같겠죠. j는 0부터 j는 4보다 작을 때까지 j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해놓고 출력을 하래요. 자, 한 줄에 출력할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한 줄에 출력할 문자열 변수입니다. let str은 땡땡. 여기다가 str에다가 일단은 시작이 문자열이니까 여기에 숫자 더해도 계속 연결이죠. 자, i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str을 출력해 보면은 i 값이 쪼르륵 출력되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이걸 놓고 보정을 해보죠. 여기 결과에는 지금 뒤에 띄어쓰기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죠.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str 플러스 이퀄 띄어쓰기 하나를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뒤에 이렇게 띄어쓰기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자,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뒤에도 띄어쓰기 하나 들어가요. 이거는 불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공백 붙이기는 마지막 귀찮은 생략해야 됩니다. 자, 공식 외우라고 했었죠. 얘보다 작다면 최대값보다 작은 경우는 j 플러스 1이 최대값보다 작을 때를 조건 걸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외우는 거를 여러분들이 피하면 지금 여기서 수학적인 원리를 얘기를 해야 돼요.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은 외우고 넘어가세요. 안 그러면은 수업이 되게 흉측해져요.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는 거, 이 정도는 그냥 외워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하면서 잠깐 옆으로 샜던 거고요. 일단 요거를 실행을 하면 출력 모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인데 일단 값이 안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j인가? j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이번엔 밑으로 똑같고 옆으로 다르고. 자, 출력 결과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줄은 지금 j가 관여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쵸? 근데 그 다음 줄은 1, 2, 3, 4가 됐죠.
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차이는 뭐만큼이 생겼어요? 1이죠. 그 다음 그 밑에 줄은 또 1이죠. 또 그 밑에 줄은 또 1이죠. 밑으로 갈수록 1씩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지금 I하고 J 중에 밑으로 갈수록 1씩 커지는 게 뭐예요? I죠. J는 옆으로 갈수록 1씩 커지는 거죠. 일단은 옆으로 가면서 1씩 커지는 걸 유지하되 밑으로 갈수록 1씩 또 커져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I 플러스 J입니다. I는 밑으로 가면서 1씩 커지죠. 0부터 시작하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J를 더하면 일단은 I가 0, 1, 2, 3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J도 0, 1, 2, 3이죠. 이걸 더한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모양이 나와요. 자, 문제 6번. 문제 6번은 아까 별짓기 응용입니다. 일단은 별짓기에 대한 반복 구조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행이 지금 7개죠? 7개죠? for, let, i는 0부터 i가 7보다 작다, i 플러스 플러스. 자, 별짓기의 반복 구조는 j는 0부터 j의 범위가 얼마까지였죠? i가 1 증가할 때마다 j도 1씩 증가하는 거였죠. 그래서 i 플러스 1이었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출력된 형식은 문자열이에요. let str은 아까 코드 그대로 재사용해 보면은 여기다가 별을 넣었죠. 이게 아까 별짓기 코드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별표 대신에 숫자를 찍으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I 한번 넣어보고 J 한번 넣어보세요. 한 번에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번 시행착오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앞부분의 프로그래밍을 보통 실험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CSS도 실험한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일단 I 한번 넣어봐요. 자, 그러면은 i가 0, 1, 2, 3, 4, 5, 6 하면서 계속 똑같이 출력하죠. 그 다음에 j 한번 넣어봐요. 이렇게 해서 출력. 자, 문제랑 많이 비슷한, i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j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베이스로 놓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근접할 수 있을지 보정할 생각을 하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1부터 시작했는데 얘 0부터 시작하죠. 1인데 0, 1이죠. 두 줄만 봐도 규칙딱 나오잖아요. 출력하는 거에 뭐 해주면 돼요? 그 1을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수식을 내가 단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값을 찍어가면서 근사치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자, 7번은 내일 풀이 할게요. 왜냐면 얘는 풀이가 3개 나오는데 코드가 짧지 않아요. 대신에 제가 하나만 더 내볼게요. 이거 전에 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제가 저번에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일단 지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뭐 코딩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네네네. 자, let i가 i에 저장될 수 있는 값이
0 혹은 1 둘 중에 하나라고 할게요. 어떤 프로그래밍적 처리를 거쳐서 콘솔.log에서 i를 출력할 건데, 자, i가 0이었다면 출력되는 값은 1이 나와야 되고요. i가 1이었다면 출력되는 값은 0이 나오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보통 토글 처리라고 해요. 대부분의 온오프 처리 로직에서 많이 해요. 껐다 켰다 하는 프로그램 로직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럼 0으로 시작하면은 여기 출력결과 1이 나와야 되고 1로 시작하면은 0이 나와야 돼요. 이거 뭐 생각하는데 뭐 5초면 생각날 거예요. 각자 자기마다 머리에 답이 떠오를 거예요. 1번.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if i가 0이면 i는 1. 그렇지 않으면 i는 0. 여기서 조금 기교를 부리면 이렇게 돼요. i가 0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조금 기교 부리면 이렇게 돼요. 이 문제를 제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0일 때 은 1. 1은 0. 여기에다 뭔가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찾아보세요. 이거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코딩이고요. 이거는 프로그래밍이에요. 코딩은 어떻게든 컴퓨터한테 그냥 명령을 내리도록 그냥 말을 조합하는 거고요. 프로그래밍은 이거에 논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걸 보통 로직이라고 하죠. 이게 코딩과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솔직히 이거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거 그럴만 하죠.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진짜로 빡센 그 수학 공식이 필요해요. 그건 진짜 선형대 수학에 들어가요. 근데 프로그래밍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웹 개발에 들어가는, 물론 코딩 테스트는 좀 더 난이도가 높긴 한데 제가 진짜 수학과정 다 뒤져봤거든요. 딱 중학교 2학년 수학과정까지 나와요. 일반적인 실무 웹 개발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나도 지금 중학교 2학년 수학과정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자리에서 풀 자신 없어. 그래도 우리 예전에 한번 봤던 가닥은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 한번 들었을 때 예전 기억을 끄집어낼 노력은 포기하지는 말자고요. 이게 제가 제 그 조카 학습지 보기 전에는 저도 이 부분으로 했거든요. 저거 보고서 진짜 나도 뒤통수 한 대 뻥 맞은 기분이었어요. 자, 연습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코드는 제가 지금 올렸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마지막 7번은 풀이가 3개인데 좀 다소 복잡한 코드들이라서 일부러 내일 첫 교시에 풀이를 할게요. 그리고 내일 배열이라는 주제를 진행할 텐데 이번 주에 6단원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할게요. 7단원까지 하긴 양이 좀 너무 많다. 아이고, 시간 꽉 채웠네. 자,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어요.